지난 8월 27일 기획재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총 677조 원으로 올해보다 3.2% 증가했는데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경로당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정책은 무엇인지, 어떤 혜택들이 늘어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용한 정보 희망지기입니다. 2025년 예산안에 담긴 바뀐 내용 첫 번째, 생계급여가 인상됩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되어 7만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어 내년에는 총 179만 명이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 4천원에서 11만 8천원이 인상되어 내년에는 195만 1천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주거급여 수선유지비가 대폭 인상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월세를 사시는 분들에게는 월세를, 자가이신 분들에게는 수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자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수선유지비는 2020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는데요. 내년에는 29% 인상되어 경보수의 경우 590만원, 중보수는 1095만원, 대보수는 1601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보수의 경우 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에 필요한 수선비를 59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데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포함되는 수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수선 범위는 이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에 지원하시려는 어르신들 많은데요. 내년에는 노인 인구 1051만 명 대비 10.4%의 일자리를 제공해 노인 일자리가 110만 개로 늘어납니다. 노인 일자리의 종류에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이 있는데요. 이 중 하루 3시간, 10일, 한 달에 30시간 일하시고 월 29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대폭 확대됩니다. 스쿨존 교통지원봉사,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버스 정류장 방역 지킴이, 경로당 청소 도우미, 지하철 안전 지킴이, 구청 어르신 민원 도우미, 도서관 사서 도우미, 지역사회 환경정화,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등의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33만 4천원이 지원되고 있는 기초연금이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34만 4천원으로 인상되고요. 전국 경로당에 지급하는 냉난방비가 6만원 인상, 양곡비 지원도 21만원 인상됩니다. 또한 평생교육 바우처라고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구성원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는데요. 내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평생 바우처가 신설됩니다. 일곱 번째, 주거와 관련해서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하는데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물리치료실, 헬스케어 시설, 교양강좌실 같은 복지시설과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함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여덟 번째,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해 임신 전 필수 가입력 검사비 지원을 기존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영구불임 예상으로 가입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식세포 동결 비용도 신규로 지원하고요.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의 1억 3천만 원 이하에서 2억 5천만 원 이하로 완화해 저금리로 주거자금을 지원합니다. 9번째, 육아 부분에서도 지원이 인상되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150만 원에서 100만 원 인상해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지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사후 지급금을 폐지해 휴직 기간 중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하고요. 배우자 출산 휴가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썼을 때 동료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기존의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시 업무를 부담한 동료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회사는 월 20만 원을 주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다음은 청년을 위한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청년 전용 대출인 주택 드림 대출로 이자 부담을 줄여줄 계획인데요. 최저금리는 2.2%로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도약 계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청년도약 계좌란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부하면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더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인데요.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70만 원을 5년간 납부하면 은행이자와 정부 지원금까지 합해 약 5천만 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6천만 원이 넘어가면 정부 지원금은 못 받고 비과세 혜택만 받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 지원금 한도가 7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 지원인데요. 전체 200만 대학생 중 장학금 지원 대상은 절반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50만 명 확대해 전체 대학생 중 75%, 150만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대학 진학을 한 저소득 대학생에게는 월 20만 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예산안에 담긴 여러 가지 지원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